그날부터 미애 씨가 자꾸 생각나서 미칠 것 같습니다. 네? 더 정확히는 미애 씨 엉덩이가 며칠 전 토요일 새벽 6시 사우나를 나온 저는 산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누군가 계속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너 죽고나 죽자는 심정으로 뒤를 돌았죠. 저기요, 아저씨. 왜 자꾸 따라오세요? 저기 그게 아니라 뒤를 돌아보니 제 원피스가 말려 올라가 있었죠. 어머, 이게 왜? 그 남자는 그저 알려주려 했을 뿐 민망함에 얼굴이 화끈거렸죠. 토요일 새벽에 사건이 깨운 것은 잠들어 있던 중년의 본능이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정미애입니다. 올해 51,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는 평범한 중년 여성이에요. 3년 전 저는 25회의 결혼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남편. 아니, 이제는 전 남편이라 불러야겠죠. 그 사람은 사업 실패 후 술과 여자에 빠졌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두 딸은 이미 결혼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행히 이혼 과정에서 아파트와 적당한 위자료를 받았어요. 경제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았기에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27에 결혼해서 50까지 한 남자만 알고 살았으니까요. 이혼 후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했어요. 큰딸의 권유로 헬스도 시작했고 수영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친구들과 등산도 다니고 독서 모임에도 나갔어요.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지만 마음 하나는 편했습니다. 사실 남자라면 지긋지긋했어요. 이제 혼자 사는 게 100번 낫지. 그렇게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새벽마다 가던 사우나. 그곳에서 그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미애 언니 왔어요? 단골 사우나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응, 요즘 토요일 새벽이 제일 한가해서 좋더라. 새벽 5시. 이 시간엔 사람도 별로 없고 조용해서 좋았어요. 탈의실에서 옷을 벗고 사우나로 들어갔습니다. 한증막에서 땀을 한참 빼고 냉탕에 몸을 담그니 개운했어요. 운동을 시작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예전보다 몸매가 많이 좋아졌어요. 특히 엉덩이와 허벅지 라인이 탄력이 생겼죠. 거울을 보면 뿌듯했습니다. 51인데도 나쁘지 않네. 오늘은 좀 걸어볼까?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았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어요.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 편하면서도 단정한 디자인이었죠.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돈하고 가방을 챙겨 밖으로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누군가 옆에 섰어요. 아, 그 아저씨. 자주 보던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체구가 건장했어요. 50 중반쯤 돼 보였는데 연배에 비해 관리가 잘 되어 있었죠. 우리는 눈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는 살짝 고개를 숙였고 저도 미소로 화답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어요. 오늘은 한 바퀴 돌아갈까? 평소와 다른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거든요.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춰 설 때마다 뒤에 발소리도 멈췄어요. 설마.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저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덜컥 겁이 났어요. 일부러 안 가던 방향으로 틀어서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뒤따라오는 기척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거 진짜 쫓아오는 거잖아.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어요. 너 죽고나 죽자. 저는 용기를 내서 뒤를 돌았습니다. 저기요, 아저씨. 왜 자꾸 따라오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남자였습니다.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본 그 사람. 저기 이게 남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손가락으로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네. 저는 그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봤어요. 그리고 얼굴에 열이 확 올랐습니다.
제 원피스 뒷자락이 말려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속옷이 거의 다 보일 정도로. 어머, 이게 왜? 황급히 치마를 내렸습니다. 아까부터 말씀드리려는데 자꾸 도망가셔서 본의 아니게 쫓아왔어요. 남자의 목소리가 미안해 보였어요. 감사합니다. 얼굴이 다시 한번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분명 탈의실에서 확인하고 나왔는데 언제 이렇게 말려 올라간 건지. 아, 진짜 창피해 죽겠네. 처음 본 남자를 변태 취급한 것 같아서 미안했어요. 남자는 제 사과에도 별말 없이 조용히 돌아서서 자기 갈 길을 가더라고요. 저기요. 저도 모르게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남자가 멈춰서서 돌아봤어요. 제가 정말 죄송해서 그러는데 식사하셨나요? 아니요. 아직. 그럼 같이 식사해요. 남자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처에 아침 일찍부터 여는 청국장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이세요? 네. 우리는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어요. 청국장 2개 주세요. 네, 금방 나갑니다. 구수한 청국장 냄새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아까는 너무 놀라서. 아닙니다. 당연히 놀라셨을 거예요. 저도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서. 남자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참 따뜻해 보였어요. 말씀을 하시지 왜. 제가 원래 말이 좀 느려서요. 아, 그러셨구나. 금방 청국장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 드세요. 우리는 밥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자주 사우나에서 뵀었죠. 네, 토요일 새벽마다 가거든요. 저도요, 주중엔 일이 바빠서 주말에만 시간을 내요. 무슨 일 하세요? 건축 사무실 운영합니다. 땅 사서 집 짓는 일이요. 아, 그래서 체격이 좋으시구나. 말하고 나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너무 대놓고 말한 것 같아서. 하지만 남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현장 일도 직접 하다 보니까요. 저도 자주 뵙긴 했는데 이렇게 얘기 나눠보긴 처음이네요. 그러게요. 인사만 하고. 청국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시간이 가는 줄 몰랐습니다. 이상하리만큼 대화가 잘 통했죠. 숟가락으로 밥을 뜰 때 그의 굵은 팔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반팔 셔츠 사이로 보이는 탄탄한 근육, 넓은 어깨. 어머, 정신 차려라, 미애야. 그놈이 그놈이다.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가 웃을 때마다 그 미소가 자꾸 저를 미소 짓게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남자가 계산을 하려 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제가 사과하는 건데. 그럼 다음에 제가 살게요. 다음이 있다는 건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아침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저 작은 펜션도 하나 하고 있는데 시간 되시면 놀러 오세요. 남자가 명함을 한 장 건넸어요. 어머, 가깝네요. 펜션이 경기도 근교에 있었습니다. 네. 꼭 한번 오세요. 그러고는 슬쩍 제 쪽으로 빈 화면에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제 번호도 달라는 거였죠. 머리로는 괜히 엮이지 말자 했지만 저도 모르게 번호를 찍어줬어요. 조성민입니다. 자주 봬요, 우리. 정미예요. 그럼 연락드리겠습니다.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하고 돌아섰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넓은 등판, 당당한 걸음걸이. 나, 왜 이러지? 아파트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뭔가 이상했어. 그냥 사고로 만난 건데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는지. 핸드폰을 꺼내 그가 준 명함을 다시 봤어요. 조성민 마이너스 성민건축. 번호를 저장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저장했습니다. 그래도 인연인데. 집에 도착해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미애야, 정신 차려. 남자한테 또 속을 거야? 하지만 그 따뜻한 미소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며칠 후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저 미애 씨, 저 조성민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지금 미애 씨 동네인데 잠깐 나오실 수 있나요? 네, 지금요? 네, 잠깐만요. 거절할 새도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어디 계세요? 아파트 정문 쪽에 있어요. 금방 나갈게요.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어요. 아, 머리가 엉망이네. 황급히 빗질을 하고 입술에 뭐라도 바르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이미 저는 서두르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정문 쪽에 검은색 SUV가 한 대 서 있었어요. 창문이 내려가더니 그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미애 씨, 저는 차로 다가갔어요. 타세요. 어디 가시게요? 잠깐 드라이브만요. 저는 조수석 문을 열고 탔습니다. 차 안으로 은은한 유자향이 났습니다. 유자차 한잔하세요. 성민이 보온병에서 따뜻한 유자차를 따라 건넸어요. 고마워요. 컵을 받아들고 저도 모르게 그를 쳐다봤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그는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팔뚝 전체의 근육이 확연히 보였어요. 아니, 뭐 운동을 하나? 바로 옆자리에 앉으니 청국장 집에서는 보이지 않던 부분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운전석 아래쪽. 일반적인 상태일 텐데도 그곳이 유달리 부각되어 보였습니다. 저게 그냥 평상시 크기라고 딱 붙는 바지도 아니었어요. 그저 일상복, 편한 면바지에 불과했죠. 저는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청국장 집에서는 테이블에 가려보지 못한 모습. 자꾸만 눈길이 갔어요. 저게 커지면 대체 얼마나 더 주책이다 싶으면서도 사람이란 게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못하겠어요. 그런 상상 속에 저도 모르게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미애 씨, 네. 괜찮으세요? 얼굴이 빨개지셨는데 아, 아니에요. 유자차가 뜨거워서 황급히 유자차를 마셨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한강 쪽으로 향하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부르셔서 무슨 일이세요? 그게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입을 열었어요. 제가 말은 느리지만 돌려 말하는 걸 잘 못합니다. 네? 기분이 상하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제 순수한 생각과 진심을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저 남자가 무슨 말을 하려고 저리도 밑밥을 깔아대나.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저 사실 그날부터 미애 씨가 자꾸 생각나서 미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더 정확히는 성민이 핸들을 꽉 쥐었어요. 미애 씨 엉덩이가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지? 그날 미애 씨 옷이 그리 된 날 처음부터 자세히 볼 생각은 없었습니다. 조성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뒤에서 쫓아가는데 제가 정말 몇 년 만에 몇 년 만에? 반응을 하더라고요. 얼굴이 달아올라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그날부터 꿈까지 찾아오시고 성민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럴수록 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보통 이런 말을 낯선 남자에게 들으면 화를 내야 하는 게 맞는 거겠죠? 하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눈으로 확인을 해버렸거든요. 수작이 아닌 그의 말의 진실을요. 운전석 아래로 시선이 안 갈 수 없었어요. 그가 저에게 그 말을 하는 도중에 정말 상상 이상으로 반응하고 있었어요. 면바지를 입고 있음에도 확연히 드러날 정도. 저게 진짠가? 누군가 저를 생각하며 저렇게 반응을 한다는 게 기분이 묘했어요. 아직 누군가에겐 내가 여자였구나 싶었죠. 순간 저까지 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 애써 창문을 내렸습니다. 열기를 식히려 바람을 쐬려던 게
불어오는 바람에 오히려 제 치마 자락만 흩날리게 되었죠. 황급히 치마를 눌렀어요. 미안합니다. 그가 차를 한강변 주차장에 세웠습니다. 제가 너무 직설적이었나 봅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못하겠어서요. 돌려 말할 줄도 모르고. 그가 핸들에서 손을 떼고 저를 봤어요. 미애 씨, 저 이혼한 지 15년 됐습니다. 네. 그래서요? 그동안 단 한 번도 여자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성민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일만 했어요. 딸 뒷바라지하고 손주 보는 게 제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애 씨를 본 순간 15년 동안 잠들어 있던 게 깨어나 버렸어요. 그의 눈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실례인 줄 압니다. 하지만 저는 미애 씨가 왠지 좋습니다. 성민이 주먹을 쥐었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닌데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황당했고, 동시에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상해지고 있었거든요. 미애 씨, 기분 나쁘셨죠? 아니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놀랐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날 이후로 자꾸 생각났어요. 고백해버렸습니다. 사우나에서 볼 때마다 왜 자꾸 신경 쓰이나 했는데, 미애 씨, 저도 남자는 이제 질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 얼굴이 뜨거웠어요. 근데 이상하게 성민 씨는 달랐어요. 조성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이세요? 네.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조성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제가 미애 씨를 만나도 될까요? 천천히 시간 갖고 알아가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 정말 오랜만에 이런 마음이거든요. 저는 그를 봤습니다. 진심이 담긴 눈,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여전히 반응하고 있는 그 남자. 나 미친 거 아닌가? 하지만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좋아요. 정말요? 네. 저도 알아보고 싶어요. 우리는 그 후로 자주 만났습니다.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한강변도 걷고. 성민은 정말 과묵했지만 진심이 담긴 사람이었어요. 말은 느렸지만 행동은 빨랐습니다. 제가 뭔가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챙겨줬어요. 그리고 오늘 그가 운영하는 펜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미애 씨, 여기에요. 경기도 근교의 조용한 곳. 아담한 펜션이 보였어요. 와, 예쁘네요. 제가 직접 지었어요. 진짜요? 내 설계부터 시공까지. 펜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깔끔하고 아늑했어요. 커피 드릴게요. 성민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 풍경을 봤어요. 산과 나무가 보이는 전망. 정말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여기 커피요. 조성민이 커피를 건넸어요. 그리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가까운 거리. 그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미애 씨, 네, 저 오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요? 성민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 미애 씨가 정말 좋습니다. 처음엔 그냥 육체적인 끌림인 줄 알았어요.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미애 씨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오늘인가? 미애 씨 웃는 것도 좋고 말하는 것도 좋고 모든 게 좋습니다. 성민의 손이 떨렸어요. 제가 미애 씨 남자가 되어도 될까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도 성민 씨 좋아요. 정말요? 네. 처음엔 저도 그냥 끌림인 줄 알았는데, 저도 그의 손을 꽉 쥐었어요. 성민 씨랑 있으면 제가 여자인 게 느껴져요. 미애 씨, 15년 동안 아무런 욕구가 없으셨다고 했죠? 네, 저도 3년 동안, 아니, 그보다 훨씬 전부터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근데 성민 씨 보면
자꾸 이상해져요. 저도요. 성민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미애 씨,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부드러웠어요. 15년이라는 공백이 무색할 정도로요. 오히려 너무 좋았어요. 입맞춤이 깊어졌습니다. 미애 씨, 오늘 여기서 자고 가세요. 네, 보내면 후회할 것 같아서요. 그의 눈이 저를 봤습니다. 좋아요. 대답과 동시에 그가 저를 들어 올렸습니다. 어머, 가벼우시네요. 그가 저를 안고 2층으로 향했어요. 깨끗하고 아늑한 공간. 미애 씨 15년 만이라 어색할 수도 있어요. 저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어요. 연륜이 어디 가나요?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그리고 성민의 탄탄한 근육이 드러났습니다. 어머, 부끄럽네요. 아니에요. 정말 멋있어요. 그리고는 저를 바라봤죠. 미애 씨, 정말 예뻐요. 거짓말, 진심입니다. 그의 손이 제 다리에 머물렀어요. 운동하신다고 했죠? 네. 정말 탄력 있으세요. 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성민 씨. 네, 그런데 저 궁금했던 게 있어요. 뭔데요? 이미 확연히 드러나 있는 쪽을 보며 말했어요. 저게 진짜 그렇게 큰 거예요? 조성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미안해요. 이건 타고났어요. 얼마나? 확인하실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제 눈이 커졌습니다. 상상 이상이었어요. 정말 컸어요. 3년 만인 제게는 더욱더 15년 만이라던 그는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좋았습니다. 미애 씨 정말 좋아요. 저도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서로를 안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습니다. 옆에 성민이 자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 저는 그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나 진짜 이러는 거 맞나?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성민이 눈을 떴어요. 깼어요? 네, 잘 주무셨어요? 네 성민 씨는요? 저도요. 그가 저를 안았습니다. 미애 씨, 네, 어제 정말 좋았어요. 저도요. 앞으로도 계속 만나도 될까요? 그럼 안 보시려고 했어요? 우리는 다시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아침이 시작되었어요. 성민과 저는 그날 이후로 자주 만났습니다. 주말마다 펜션에서 시간을 보냈고 평일에도 저녁 식사를 함께 했어요. 처음엔 그저 육체적인 끌림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조성민은 과묵하지만 다정했어요. 제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고 제 말을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저를 여자로 만들었죠. 미애야. 언제부턴가 조성민은 저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응, 오늘 우리 딸이 저녁 먹자는데 같이 갈래? 네. 딸한테 얘기했어. 좋은 사람 만났다고.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괜찮을까? 걱정 마. 우리 딸 좋은 애야. 괜찮대. 아빠가 행복하면 된다고. 정말 응. 손주도 데리고 온대. 조성민이 제 손을 잡았어요. 미애야. 나 너랑 같이 늙고 싶다. 나도. 당신이면 좋지 뭐. 그럼 우리 딸도 만나야지. 결국 저는 그의 딸을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아빠.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예쁜 여자가 4살쯤 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지원아. 왔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긴장한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정말 고우시네요. 따님이 더 곱네요. 말씀이라도 감사해요. 아빠한테 많이 들었어요. 지원은 생각보다 밝고 친근했습니다. 할아버지. 아이가 성민에게 달려들었어요. 성민이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 모습이 참 따뜻해 보였어요. 이모, 아빠가 진짜 좋아 보여요. 지원이 제게 말했어요.
이혼하고 15년 동안 저렇게 웃는 거 처음 봐요. 그래요? 네, 이모님 덕분인 것 같아요. 감사해요. 아니에요. 아빠 잘 부탁드려요. 지원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식사 내내 분위기는 좋았어요. 지원은 저를 편하게 대해줬고 아빠가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라는 듯 했습니다. 성민이 딸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다. 딸, 펜션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애야, 응, 우리 딸 괜찮지? 응. 좋은 애더라. 다행이다. 성민이 저를 안았어요. 나는 당신을 생각하면 미칠 것 같아. 나도 오늘도 그냥 자는 건 없어. 못 살아. 우리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당신 요즘 더 예뻐진 것 같아. 거짓말. 진짜야.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그의 크기에도. 하지만 여전히 놀랍긴 했습니다. 좋아? 응. 그는 항상 저를 배려했어요. 힘들지 않게 천천히. 미애야,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 큰딸 수진이가 찾아왔어요. 왔니?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예뻐졌어? 그래. 응, 피부 좋아지고 표정도 밝아지고. 운동 열심히 해서 그래. 에이, 정말? 다른 이유는 없고? 수진이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사실은. 응?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있어. 진짜? 응. 누군데? 어떤 사람이야? 건축 사무실 하시는 분이야. 나보다 5살 많으시고. 엄마, 이러면 정말 서운해? 왜 말을 안 했어? 수진이가 신나했어요. 좋은 분이야? 응. 정말 좋아. 그럼 됐다. 우리 엄마 행복하면 돼. 네 생각은? 당연히 찬성이지. 우리 엄마 너무 고생만 하고 사셨잖아. 딸의 축복. 그게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어요. 고마워, 수진아. 뭐가? 엄마도 여잔데 당연하지.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정미애, 조성민, 혼인신고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성대한 결혼식 없이 가족들만 모여 조촐하게. 미애야, 응, 행복해. 응. 너무. 나도. 성민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앞으로도 행복하게 해줄게. 나도. 저는 지금 현재 53입니다. 그 사람의 나이는 58이 되었고요. 우리는 여전히 사랑합니다. 평일엔 서울집에서, 주말엔 펜션에서 시간을 보내요. 성민의 딸 지원이와 제 딸들도 자주 왕래하며 지냅니다. 손주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르고요. 이애야, 응, 내일 새벽 사우나 갈래? 응, 가요. 우리가 처음 만난 그 사우나. 아직도 토요일 새벽마다 함께 갑니다. 그때 생각나? 뭐, 당신 치마 말려 올라갔던 날. 어머. 그 얘기 또 하려고? 미안. 근데 그날 정말 미칠 뻔했어. 나도 알아. 그날부터 계속 그랬잖아. 성민이 웃었어요. 지금도 그래.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쉰을 넘어 만난 사랑. 늦은 나이에 시작된 인연. 하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 뜨겁고 진실합니다. 밤이 되면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놓지 않습니다. 나이가 무슨 상관인가요? 사랑하는 두 사람이 서로를 원한다면 그는 여전히 컸고 여전히 저를 채웠습니다. 좋아? 응. 좋아.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우리는 그 빛 아래서 또다시 처음과 같은 밤을 보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어요. 중요한 건 사랑. 그리고 서로를 향한 이 뜨거운 마음. 우리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토요일 새벽 치마가 말려 올라간 그 사건. 누가 알았겠어요. 그게 제 인생을 바꿀 줄. 51의 나이에 다시 사랑을 시작할 줄. 그리고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조성민을 만나기 전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매일이 설렙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옆에 그가 있고 밤이 되면 그의 품에 안기고 이게 사랑이구나.
늦게 찾았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사랑. 미애야. 무슨 생각해? 당신 생각. 또, 또. 성민이 웃었어요. 나도 당신 생각. 우리는 웃으며 서로를 안았습니다. 인생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50이 넘어도 60이 넘어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할 수 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 얼마나 더 유치해질 수 있냐는 겁니다. 서로를 향한 진실한 마음. 우리는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하지만 이 약속은 그 어떤 약속보다 진지했습니다. 우리의 사랑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함께할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요. 토요일 새벽의 기적. 그렇게 우리는 영원을 약속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